안녕하십니까. 코롱메이트 빅데이터 사업팀장 정상섭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신경이 쓰이고 힘든 나날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묵묵히 뛰어주시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진행되었던 IT 라이브 1편에 이어 오늘 IT 라이브 2편에서는 AI를 만드는 AI, OTM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1시간 진행합니다. 웨비나 채널 꼭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TML 분석 및 라이프 사이클 적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스 OTML에 대한 데모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세스 OTML 및 분석 라이프 사이클 적용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기대와 각오로 시작했죠. 벌써 가을의 초입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데이터 과학 작업의 40% 이상이 2020년까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과학 작업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OTML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OTML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 미래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명암은 업종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언택트, 조금 바꿔보면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언택트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것을 거래하고 소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라인 사업, 교육, 그리고 화상회의, 배송, 간편식 등의 이런 언택트 성향의 비즈니스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 기업들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비즈니스의 핵심 기반 및 경쟁력은 데이터 및 지능화입니다. 코로나19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 OTML은 그 변화의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OTML 동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머신러닝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시스템, 그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진행화되는 알고리즘 기법과 기술입니다. 아래 프로세스가 지금 전체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하나씩 잠깐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로 실제 머신러닝을 할 과제를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 모델이 최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특성을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한 모델의 결과에 점수를 매겨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챔피언, 선정된 모델을 배포하고 또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운영을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지능적이고 아주 획기적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어렵고 지루하고 아주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아서 우리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하는 실제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그리고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작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OTML이 생기게 되는데 자동화된 머신러닝은 기계 학습 파이프라인에서 수작업과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또 머신러닝 연구원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가, 우리가 비즈니스 사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이렇게 코드 한 줄, 그리고 또 버튼 클릭, 그리고 머신러닝 스스로를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수작업과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특히 그동안 접근이 힘들었던 비즈니스 사용자 여러분들, 현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어떤 기대와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동화 확대입니다.
당연히 머신러닝은 자동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머신러닝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자동화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민주화입니다. 되게 좀 근사한 말처럼 들리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실제 전문 분석가라든가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업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용자 그룹으로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비즈니스 업에 대한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AutoML의 주요한 목적은 데이터 과학자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과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 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좀 간단하게 좀 한마디로 좀 줄여보면 AutoML 누구나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요게 저희가 원하는 AutoML에 원하는 이런 기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utoML은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화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AutoML의 시작은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변수인 우리 초매개 변수,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하는데 이걸 최적화를 해서 더 나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학습을 통해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피처 학습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모델링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설계하던 것을 이 AutoML이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해주는 아키텍처 서치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 비즈니스에 실제 연결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유지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고요. 그래서 실제 모델이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동화의 단계로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AutoML의 관심도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쭉 구글 트렌드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 초부터 이제 증가한 추세를 확실히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때쯤에 AI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또 자동화 기술의 이제 인기 증가가 이러한 성장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AutoML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AutoML에 관련된 관심과 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AutoML이 왜 필요할까요? 기업은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생산성이 아주 향상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여기에는 비즈니스 사용자, 우리가 말하는 현업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비즈니스 사용자가 경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AutoML이 여러분의 필요한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에 필요한 AutoML의 선택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 AutoML을 어떤 전략으로 선택을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utoML의 국내 가장 큰 도입 요인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 엔지니어들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자, 이렇게 현업으로 확대하는 방식들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먼저 실제 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이분들은 이제 전문 분석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잘 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AutoML은 실제 이 분석가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AutoML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문 분석가들은 아무래도
오픈소스에 관련된 부분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코딩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AutoML을 오픈소스를 가지고 코딩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이제 실제 전문 분석가들도 아니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으로 바로 이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서 AutoML 상용 솔루션을 갖다 도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회와 이런 AutoML을 도입하더라도 기회와 경험으로부터 상당히 지금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실제 현업들의 확대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분명 AutoML을 도입한 이유는 현업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솔루션이다 보니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응용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분석 솔루션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AutoML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역시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뒤에 AutoML을 갖다 돌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실제 AutoML은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 검증됐던 이 특화된 기능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검증을 하고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현실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끝이 이제 도출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AutoML이 그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들을 자동으로 잘 해주는 거는 기본이고, 또 분석 전반에 대해서 해설적이고 또 범용적으로 또 다각도로 시각적 소통이 가능한 확장된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업들이 바뀐다는 건 결국은 기업의 문화와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이런 이제 큰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같이 갈 체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혼자 실제 현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 솔루션만을 가지고 그런 기업의 문화와 체질을 바꾸는데 리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시장의 AutoML 솔루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L은 2013년 학술 영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시스템들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AutoML의 주요 기술 트렌드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이제 시장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오픈소스 및 스타트업 위주의 개발에서 대형 IT 그러니까 IT 업체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쟁도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제 밑에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 위에는 오픈소스라든가 스타트업 위주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저렇게 대형,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세스, 그다음에 데이터브릭, 이런 나름 또 이쪽 영역에서의 대형 IT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으로 조금 보면 기존의 AutoML을 그러니까 AutoML을 전문적으로 했던 이런 스타트업 업체는 AutoML 외에 전문적인 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머신러닝을 전문화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이제 목표로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이런 기존에 있던 대형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했던 업체는 또 AutoML하는데 구성 요소를 강화하고 추가해서 실제 시장에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AutoML은 한창 개발이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다른 모든 도구를 능가하는 아주 최고의 AutoML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강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AutoML 도입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기업의 환경과 또 역량 정도, 그리고 도입 목적에 따라서
이 부합하는 검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기존에 엔지니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주 역량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하셔도 됩니다. 전문가는 실제 이 코딩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용 부담은 낮은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아주 고급 인력들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특정 목적. 실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토메이라는 특정 분석 목적의 자동화 플랫폼을 원할 경우에는 또 실제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실제 전문 솔루션이고 상용 솔루션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화를 포함하는 이제 범용적 상용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IT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잘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상용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OTML을 이제 아까 제가 포함하고 있고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OTML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범용적으로 분석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사용자, 우리가 말하는 현업들이 OTML을 통해서 기회와 또 경험을 축적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화 OTML을 포함하는 범용적인 플랫폼 도입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도 비용이라는 어떤 부담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저희가 보통 줄여서 DSML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에서 이 DSML 플랫폼의 리더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가트너의 2020년 매직 쿼드런트 for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플랫폼에 관련된 레포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레포트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보시는 이제 레포트가 되겠는데 솔직히 해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특히 이런 기업 소프트웨어 스택에 관련된 권장사항을 위해서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 가트너의 레포트를 주의 깊게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이 가트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며 또 권위 있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통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이런 벤더, 공급업체는 또 이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 이제 실제 그 4분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영역은 저 리더 영역입니다. 저 리더 영역에 현재 2020년에 보시면 2020년에 실제 이제 6개의 이제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1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실제 데이터브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솔루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그 리더로 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전 영역이 좀 있을 텐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로봇이라든가 H2, 구글들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최근 제가 아까 빠르게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에 그 주요한 업체들의 한번 변화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스를 보시게 되면 2017년에 지금 리더에 있었어요. 상당히 리더에 있다가 18년도에는 조금 이제 떨어졌다가 19년도에도 좀 떨어졌죠. 이때는 세스의 이제 세스 바이아 플랫폼이라고 VDM이라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관련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등장을 해서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어프로치를 하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세스가 이 DSML 플랫폼에서 리더로 등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또 한번 데이터브릭 한번 볼까요? 데이터브릭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큰 이제 변동의 그런 부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선전을 해서 이제 지금
2020년대에는 좀 많이 이제 올라간 이런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제 오픈소스로 시작돼서 실제 상용까지 나오고 있는 H2를 보시게 되면 2017년에 이제 그 비전 영역이 있다가 18년도에 되게 그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리더 영역으로 들어갔었고, 또 근데 19년도에 다시 또 비전 영역으로 떨어져서 조금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침체기에 이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밴더들이 이제 큰 변화들이 있고, 현재 어떤 업체들이 리더로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DSM의 플랫폼의 리더가 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이제 가트너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가트너가 2019년도에 이제 데이터 및 어널리틱스에 관련된 서밋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플랫폼들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 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세스도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좋은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었고, 이제 그 내용들은 세스는 엔드-투-엔드 분석 워크플로우를 통해 선도적인 데이터 과학자를 겨냥한 현대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주로 오픈소스, 그 다음에 코딩 기반의, 그 다음에 또 노트북 기반의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주류입니다. 하지만 세스 소프트웨어는 이런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코딩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 GUI 화면으로서 그 비즈니스 사용자가 모든 여러 가지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쉽고 이렇게 빠르게 테스트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현대화된 이런 그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스 AutoML 솔루션에 관련된 소개하고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스가 바라보는 AutoML입니다. 세스의 AI 플랫폼의 핵심은 이 프로세스 자동화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비즈니스 타이밍에 맞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utoML 분석 기능이 특정 영역이 아닌 전체, 그러니까 데이터부터 실제 분석, 그 다음에 적용까지 전체 그 프로세스에 이르는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세스는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스와 AI 인핸스드 어널리틱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세스가 말하는 AutoML에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트너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을 쭉 해보시면 가트너의 프로세스가 실제 세스에 얘기하는 세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다 수용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스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AutoML의 그 다음에 AI의 실제 그 목표가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스는 많은 그 AutoML 관련된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과 실제 데이터 디스커버리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 분석한 것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세스 안에 그 AI,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자동화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장표를 뽑아왔습니다. 이 기능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따가 다음에 데모에서 자세히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AutoML이 과연 사례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 건데, 분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POC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어떤 특정한 과제를 이제 그 도전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성공된 과제가 와우, 이게 되게 훌륭한 과제 아웃풋을 도출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공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utoML은 실제 그 이후에 분석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그 운영 중인 아니면 돌아가고 있는 구축되어 있는 그 머신러닝, 그다음에 모델들이 있는 상황에서 AutoML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좋은가, 어떤 그 성능과 실제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이제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아무래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만든 분석 모델과 AutoML이 들어가서 분석을 했을 때 수행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큐러시 정확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상향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아무래도
이제 그 오토ML의 이제 그 효과라든가 실제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그 명분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검토 부분들이 그런 단계로 지나다 보니까 오토ML 도입해서 우리 회사가 아주 성공했어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보여드리는 이런 장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라든가 오픈소스 뭐 이런 걸로 해서 구축된 모델을 세스의 오토ML 솔루션이 들어가서 실제 POC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리던 이런 긴 작업들이 모델들이 오토ML 들어갔을 때 한 5, 6일, 한 일주일 정도 안으로 그게 끝났고요. 또 결과도 기존에 있는 그 모델의 정확도보다 상당히 상향되는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객만 다를 뿐이지만 그리고 실제 모델이 이제 다른 모델이었어요. 여기도 지금 금융권 오픈소스 모델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바이아 이 VDML을 가지고 오토ML이라는 부분들을 POC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크레딧에 관련된 스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델들을 이제 POC를 했었는데 당연히 기간도 줄이고 실제 어큐리시에 관련된 것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토ML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정확히 더 많이 검토하시고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 회사에 부합되는 맞는 오토ML 솔루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결정과 판단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스 오토ML에 관련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